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폭염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회 취약계층의 인지력이 부유층 등보다 더 빠르게 저하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전국의 성인 3분의 2가량은 자신이나 가족이 알코올 또는 약물에 중독이 됐거나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 LA 지역도 상당히 덥습니다. 곳곳마다 이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염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노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지력이 부유층 등보다 더 빠르게 저하가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해서 더 주목되는 이번 연구에서 그처럼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대 NYU의 세계공중보건대학원 최은영 박사와 버지니아 장 교수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균관대의 이혜나 교수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52살 이상 주민 9,50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12년 동안 폭염 노출과 인지 기능 변화 등을 분석했고요. 그리고 오늘 의학저널 전염병학 및 공중위생저널에 그 연구 결과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구는 더위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했는데요. 네. 폭염은 미국에서 날씨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예. 심지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그리고 번개를 합친 것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그래요? 나왔습니다. 네. 어허. 노인과 어린이는 특히 열 질환에 약한 편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연구는 폭염에 노출되는 게 인지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을 시사하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더위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적어서 이처럼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팀은 미시간대 사회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2살 이상 전국 성인 9,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은퇴 연구 데이터를 같은 기간 발생한 폭염 데이터와 병합해 분석을 해봤고요. 네.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누적 폭염 노출 양을 계산하고 같은 기간 이들의 인지 기능 변화, 또 거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지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폭염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가난한 지역의 이 거주자 인지 능력이 부유한 지역의 거주자들보다 더 빨리 저하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폭염 노출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인종별로 봤을 때 흑인 노인층이 백인이나 히스패닉계 노인층보다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 아주 폭염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지금 알아본 거죠.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장 교수는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한 번의 폭염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폭염에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노출되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폭염 노출이 누적되면 뇌에서 그 세포 손상이나 염증, 산화 스트레스 같은 그런 인지 능력을 소진할 수 있는 현상들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흑인 노인층의 인지 저하가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해선 흑인들은 살아오면서 인종 차별 같은 그런 차별적 정책 등으로 제도적인 불이익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네. 이 모든 게 다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연구 결과가 이제 폭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연구를 한 최은영 박사는 이 결과가 폭염에 노출될 경우 취약계층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기후변화 맥락에서 회복력 있는 그런 지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선 위험에 처한 계층을 지원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혜나 교수도 부유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가꿔진 녹지 공간이나 에어컨도 잘 설치돼 있고 쉼터 같은 것도 잘 있지만 가난한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우한 지역 거주자들이 겪는 만성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또 인지 건강 전문 서비스 부족 등도 인지 기능 저하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지역 정부, 보건 당국이 폭염에 취약한 주민
주민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필요한 사항을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마다 여름이면 한국에서 늘 나오는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쪽박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그 취약성이 해마다 반복해서 보도가 돼서 그 부분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조금만 올라가도 사실 그 딸기밭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그 이 저 분들 보면은 정말 이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이 한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 남가주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직장들 있는 걸로 네.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토렌스 같은 곳은 에어컨이 없는 사실 집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게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덥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더워지면서 맞아요. 참기가 힘들다는 그런 한인들도 만나볼 수 오늘 있습니다. 아침에 LA 타임즈는 뭐 학교도 에어컨 설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음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미국인은 수백만 명, 그리고 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수천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면 한 나라의 인구수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비영리 단체 카이저 가족 재단이 전국 성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약물 사용 위기와 치료 접근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해서 어제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전체 66%, 3분의 2 가량이 자신이나 가족이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됐다고 밝혔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뭐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그게 아니면 집을 잃어서 노숙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알코올 또는 마약에 중독된 경험 비율은 각각 얼마나 나왔나요? 알코올 중독은 전체 약 13%였습니다. 예. 그리고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에 중독된 그런 경험을 답한 응답자는 5%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가자의 54% 과반은요, 가족 구성원이 알코올에 중독된 적이 있다고 밝혔고요. 27%는 가족 구성원이 불법 약물에, 그리고 24%는 처방 진통제에 그렇게 중독됐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펜타닐 중독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나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관련 중독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전체 참가자의 29% 거의 30% 가량이 처방 진통제, 헤로인과 같은 오피오이드에 중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중독은 농촌 지역 인구의 42%로 좀 높은 편이었고 또 백인 성인의 33%로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 때문에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그다지 받지 못한다는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족 가운데 중독이 있는 경우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수치인 46%만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인종별로는 그나마 백인들 가운데 치료받은 비율이 높았는데요. 백인 성인은 51%가 치료를 받은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성인은 35%만 그렇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영향을 받은 가족 대부분은요, 가족 관계나 정신 건강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가족 관계가 손상됐다는 응답이 76%에 달했고 정신 건강이 손상됐다 70%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은 중독된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고 또 펜타닐을 과다 복용하거나 의도치 않게 사용하게 될까봐 여전히 걱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많은 미국인들이 이 중독을 직접 경험했거나 또 가족이 이 중독됐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사는요,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중독 여부를 응답하는, 그러니까 자가 보고 형식이었어서 사실 중독 양상이 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 방법론 책임자인 애슐리 커즌거는 중독과 마약, 알코올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거의 대다수 미국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